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또 매년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죠.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인데, 이 경기라는 것은 경제의 활동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경제의 활동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면은 경기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를 우선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셔야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부동산 이 경기 변동에 있어서의 측정하는 지표를 보게 되면은, 자, 이 측정 지표는 이 실물 변수와 화폐로 표시된 이 명목 변수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실물 변수는 다시 이 공급 우리가 지표와 수요 지표로 나눠볼 수 있죠. 자, 이 공급 지표의 대표적인 게 바로 건축량.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라고 불릴 만큼 이 건축량의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 건축량을 파악을 할 때 이 선행 지표가 있고, 동행 지표가 있고, 후행 지표가 있죠. 각 지표에는 뭐가 있다? 시차가 있죠. 선행 지표에는 건축 허가량입니다. 이 건축 허가량을 알면은 앞으로 미래에 건축 경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죠. 자, 그리고 우리 건축 착공량이 있죠. 착공 신고를 통해서 착공을 하는 게 동행 지표인데, 이 두 가지는 자료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행하는 지표로서, 후행 지표로서는 건축에 대한 완공량이 있습니다. 자, 이 건축량을 파악을 할 때는 항상 미분양 상태의 재고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유의하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수요 지표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도 주택 거래량이죠. 주택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많으면 호경기, 주택 거래량이 일반적으로는 적으면 불경기인데,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려면은 이 등기소의 등기 신청 건수를 보면 되죠. 등기 실적이라든지 또 부동산 거래 시에 이 취득세 납부 실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행 지표로서 나타난 조성된 택지의 분양 실적. 자, 조성된 택지의 분양이 활발하면 일반적으로 호경기, 조성된 택지 분양이 저조하면 일반적으로 불경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화폐로 표시된 명목 변수에서의 부동산 가격 또는 임대료가 있겠죠. 자, 이 명목 변수에는 우리가 가격이나 임대료인데, 이 부동산 가격이 단지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죠. 자, 실물 경제의 생산과 무관하게 단지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는 것은 틀린 개념이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투기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건축물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축량, 거래량, 부동산 가격의 3대 지표인데, 이러한 각각의 단순 지표를 측정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는 경기를 측정하는데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을 늘 염두에 둬야겠죠. 자, 변동의 우리가 주기를 보게 되면 이런 형태죠. 자, 이렇게 가는데, 여기 경기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정점 또는 우리 정상이라고 하죠. 정상. 그리고 여기는 경기의 바닥, 계곡이죠. 경기의 바닥, 계곡, 저점인데 저점을 얘기하죠. 이때 정점과 이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경기 변동의 진폭이죠. 정점을 향해 가는 것은 호경기, 호황이고,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후퇴 국면,
바닥을 통해서 내려가는 우리가 불경기의 국면,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회복 국면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정점에서 다시 이 정점에 이르는 이 한 사이클을 주기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17년에서 18년, 한 세의 건축 순환 주기를 말하고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8년에서 10년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길다. 자, 변동의 진폭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부동산 우리가 관련해서 이 변동의 진폭을 보게 되면은, 자, 변동의 진폭을 보게 되면은 일반 경기의 변동의 진폭은 이 정도밖에 안 되죠. 네? 그런데 부동산 경기는 호경기에 상승폭이 높죠, 가격에.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고 불경기는 또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저점은 더 깊어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크게 나타난다. 자, 26회 시험에 또 정답지문으로 또 물었었죠. 진폭을 묻는 겁니다. 또 부동산 경기의 주기의 순환 국면은 불분명하고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 경기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앞서서 선행할 수도 있고 병행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 방향, 역행할 수도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양상은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부동산 경기 붐이 확산되면 광역적,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또 나타나죠.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보다 타성 기간이 길다. 타성 기간이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뒤지는 시간차를 말하죠. 자,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타성 기간이 길게 나타납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관련해서 우선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 우선은 순환적인 경기 변동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적 경기 변동은 이 4개의 순환 국면으로 이루어졌죠. 4개의 순환 국면. 자, 4개의 순환 국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가죠. 이런 형태가 계속 우리가 반복이 되는 이러한 형태인데, 저점을 통해서 올라가는 우리가 경기의 회복 시장의 국면, 자,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일반 경기의 호경계에 해당하는 상향시장 국면,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후퇴시장 국면, 일반 경기의 불경계에 해당하는 하향시장의 국면이죠. 자, 여기서 가격이 오르는 이 국면은 경계의 확장 국면 또는 팽창 국면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는 이 국면은 우리가 수축 국면 또는 위축 국면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회복 시장은 느리게 진행이 되고 후퇴 시장은 빠르게 진행되니까 이 점선을 통해서 오른쪽이 기울기가 급하죠. 좌우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동의 대칭성을 보면은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변동의 대칭성은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바닥을 통해서 회복 시장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개별 부동산별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는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아직도 가격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국면의 시장이죠. 자, 공실률은 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고 고객이 중개업소를 찾는 빈도도 증가하는 회복 시장의 국면이죠. 그래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기준 가격 저점에 있을 때는 하한선을 말하죠. 자, 여기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요 국면에서는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상향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의 시장으로서 공실률은 최소,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최대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 있어서 밑에 있으니까 하한선, 4번 정답 물었습니다. 하한선을 말하죠. 자, 이 상향시장의 시계열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후퇴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후퇴시장 전 단계의 국면의 시장은 상향시장이죠.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면 거래는 한산하고 가격은 하락하는 후퇴시장으로 접어들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 또는 정점에 있을 때는 상한선을 말합니다. 후퇴시장이 지속적으로 하강해 가는 국면의 시장으로서 하향시장은 부동산 거래가 극히 저조하고 부동산에 있어서의 경기의 불황에 약한 부동산은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특히 타격이 크죠. 자, 여기에서는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하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매수자가 또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되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의 어떻게 돼? 상한선을 말합니다. 자, 이 경기의 순환 국면에 의해서 우리가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지만은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이 안전 시장이죠. 자, 이렇게 가죠.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우리가 안정 시장에서는 우리는 이 현재 그래서 과거에 부동산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오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기준이 되고 경기의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인 규모가 작은 주택, 위치가 좋은 주택은 가격 하락폭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순환적 경기 변동이 올해 시험에 상당히 중요한데 올해 항상 시험 문제 보시면요. 우리 순환적 경기 변동에서 정답 지문을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순환적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있다는 거죠. 이 계절적 변동이라든지 또 무작위적, 자, 무작위적, 불규칙, 우발적 변동이죠. 무작위적, 불규칙, 우발적인 변동, 또 장기적 변동 등이 있습니다. 순환적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인데 또 시험에는 요 두 가지를 또 많이 출제하죠. 자,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데 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 계절적 변동이죠. 자, 여름철에 장마철이 들어오면은 매해 우리는 주택이 침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방학 기간 동안에 대학가 인근에 원룸 주택의 공실률이 증가하는 건 매해 발생하는 계절적 변동. 자, 무작위적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순환적인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이죠. 자, 예기치 못한 사태 어떤 게 있어요? 정쟁이나 혁명, 폭동, 또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우리가 자연재해, 또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 등은 우리는 바로 무작위적 변동을 가져오게 되겠죠. 자, 이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장기적 변동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또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또 부분이 되겠습니다.